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소상공인 희망재단과 함께하는 작지만 강한 브랜드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오늘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토리로드 신보경 대표님 만나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 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궁금하신 점을 하나하나 양파 껍질 까듯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공간 데코 스토리로드의 신보경입니다. 회사 이름이 스토리로드라고 이름 지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같이 작은 규모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러시겠지만 막 처음부터 어떤 거창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어떤 브랜드를 운영할 거야 라고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처음에는 사실 다른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냥 즉흥적으로 지어진 어떤 이름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템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면서 물건들을 재밌는 이야기로 좀 풀어봐서 스토리 라인을 좀 짜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녹여낼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스토리로드라고 해서 이야기가 있는 공간,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로드가 탄생하게 됐어요. 컨셉이 있는 리빙 브랜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각각의 제품의 스토리를 찾아서 또 발굴하시고 또 의미 부여하시고 이런 작업을 할 텐데 원래 이런 일들을 하셨던 분일까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전에는? 저는 사실 제가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 솔직히 생각 못했고 그냥 초중고 시절부터 그냥 언론 쪽에 조금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서 결국 취업도 온라인 포털 매거진 같은 그런 회사에서 나름 일을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그쪽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업하시는 주변 지인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라면 이렇게 좀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이직할 때 그 텀 시간 동안 좀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된 게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한 2015년경 그때 약간 좀 변화가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1인 가구가 증가한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진다든지 아마 그 시기랑 맞물렸던 것 같거든요. 2015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사실 제가 학과가 도시사회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현상이나 전반적으로 그냥 만연해 있는 것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지에 대한 거는 원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그 시기랑 그리고 리빙에 대한 그 수요와 관심이 같이 겹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1인 가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젊은 세대들이 가장 익숙한 건 아무래도 서치가 가장 좋았겠죠. 그 시절이 리빙이라고 하는 소품들이 더 다양화될 수 있고 좀 많은 것들이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맞물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잘 된 아이템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아이템이 왜 잘 됐는지 또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간단히 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는 자본금이 진짜 없었어요, 얼마. 근데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아이템을 해야 되지? 뭐 하지? 막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주변에서 좀 소스들이 많이 들려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페이퍼백이라고 하는 리빙 소품 수납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처음에 시초가 어떤 거냐면 파리나 이런 데 가면 바게트빵 이렇게 들고 쇼핑하면 이렇게 종이에 우아하게 안고 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좀 감성 있고 엣지 있고 좀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따와서 요거를 수납을 좀 쓰면 어떨까라고. 근데 그 가격 단가가 아시다시피 종이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소량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된 게 그게 아주 크게 터졌던 건 거죠. 그냥 그동안에 하셨던 노력들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잘 되신 일도 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셨나요? 오히려 물건이 너무 잘 터져서 엄청 흥행을 일으키고 난 후회가 가장 힘들었어요. 잘 되고 난 그때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력을 한 15명 정도 뽑았던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니까 일단 사람부터 빨리 뽑아서 해야겠다 하고 막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지속이 되지 않더라는 얘기인 거죠. 문제는 매출이 안 생기잖아요. 친구들을 내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어마무시하게 발생을 하겠죠. 그때 진짜 대출금 도래하고 물건 사입해야 되는데 정상 기일 그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제 큰일 나는 상황. 그게 살얼음판 같은 게 거의 한 1년 정도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 리빙 제품을 파는 분들이 사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스토리로드 제품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건들의 가격에 따라서 퀄리티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아요.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가격이 저렴해지는데 퀄리티는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온라인은 안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 원래 가격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저희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공장이랑 엄청 많이 싸우기도 하고 고객님들께서 이게 가격은 이만큼이지만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항상 스토리로드는 보여주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물건에 가치 있게 보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배송부터 해서 물건을 검수하고 또 물건이 또 상하지 않게 포장을 하는데 받아보셨을 때 기분이 좋게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것들이 없을까 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좀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딴 데가 더 비싼데 저희는 스토리로드에서 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2020년의 시장은 2015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좀 달라졌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또 새롭게 뛰어들거나 비슷하게 고생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큰 조언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 시간을 조금 견뎌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적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거를 실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걸로요. 항상 생각하는 건데 좋은 생각은 누구나에게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구체적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너가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정확하게 낼 거야가 돼야지 그게 진짜 내 생각이었어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환경 문제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포장 방식이나 이런 거 고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종이로 써요. 완충제나 이런 것들을. 근데 사실 비용이 무시 못해요. 그게 그냥 포장 부자재만 하더라도 그 비용 자체가 어마무시한 건 거죠. 근데 요즘에는 친환경이나 이런 걸 최대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리빙 브랜드 제품들을 만들고 계신 신보경 대표님을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스토리로드잖아요. 사람들이 필요하는 제품들 이상의 어떤 가치들을 스토리로 담아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되셨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소상공인 희망재단과 함께하는 작지만 강한 브랜드들 만나고 있는데 아마 저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대표님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5년, 10년 계속 사랑받는 리빙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브랜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